누구나 한 번쯤은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친구와 웃고 떠들다 돌아오는 길에도, 잠자리에 누워 편히 쉬고 있어야 하는데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압박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별일 없는데도 괜히 불안하다.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불안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즉, 불안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나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숲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릴 때 혹시 맹수가 아닐까? 라는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맹수가 없는데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시험, 회사, 관계, 돈, 건강, 내 앞에 닥치지도 않은 일들까지 상상하며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지럼증이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옳을지 그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수록 불안을 느낀다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불안은 항상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그 모호함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혹시 다음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내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불안은 늘 제 앞에 먼저 와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심지어 좋은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성적으로 취업이 될까? 취업해도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듯 불안은 언제나 다음을 향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지금이 아니라 미래. 그래서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을 느낄까? 가 아니라 왜 불안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미래를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동물은 현재에만 살지만 인간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잘못된 감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이죠. 물론 불안이 지나치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적절한 불안은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불안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고, 불안 때문에 내일을 계획하고, 불안 때문에 나는 오늘 조금 더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리하자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면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인간의 본능이자 성장의 동력으로 본다면 그 감정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다른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 불안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첫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돈은 삶의 안전망과 직결되어 있죠.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말합니다. 월급을 받아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엔 더 벌 수 있을까?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나만 제자리 아닌가? 경제적인 불안은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불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불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안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만큼 불안도 함께 느낍니다. 친구에게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연인과의 관계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직장 내 동료나 상사의 평가에 대한 신경. SNS를 보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왜 저런 모임에 없지? 나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못할까? 겉으로는 연결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 불안해지는 게 지금 우리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와 비교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늘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더 잘 나가고 더 많은 걸 이루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죠.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나는 왜 뒤처지는 걸까? 비교는 불안을 키우는 가장 빠른 불쏘시개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흐르듯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내 위치가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혹시 큰 병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 결과에 더 민감해집니다. 몸의 불편함은 곧바로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엔 작은 증상도 검색하다 보면 순식간에 큰 병으로 확대되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 자체가 주는 불안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계획은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실패보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과가 나쁘더라도 차라리 빨리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은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관계, 성과, 건강, 불확실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안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불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성과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과가 흔들리면 다시 경제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 삶 전체를 압박합니다. 어쩌면 불안은 시대가 만든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개인을 지켜줬지만 지금은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다라는 압박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불안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젊을 때의 불안과 나이가 들어서의 불안은 무엇이 다를까? 20대가 느끼는 불안과 30대가 겪는 불안, 그리고 40대 이후의 불안은 서로 다른 색깔을 띱니다. 먼저 20대의 불안을 떠올려 봅시다. 이 시기의 불안은 주로 미래와 정체성의 문제에서 옵니다.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내 길은 어디일까? 아직 안정된 직업도 확실한 자아도 없을 때 방향을 찾지 못한 막막함이 불안을 키웁니다. 대학을 다니며 혹은 막 사회에 나와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매일 붙잡고 사는 것. 이게 20대의 불안입니다. 겉으로는 친구도 많고 활기차 보이지만 밤이 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에 눌려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의 불안은 또 다릅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 당장의 자리와 비교해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또 누군가는 더 높은 연봉과 직급을 얻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감각.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을까?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이 비교의식이 30대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특히 사회에서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이기에 작은 실패도 크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안은 더 깊은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40대 이후의 불안은 또 다른 얼굴을 합니다. 이제는 불안이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당연했던 건강이 흔들리고 언제든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의 위치, 내 주변의 것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달라지면서 불안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40대 이후의 불안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불안보다 묵직하고 더 오래 머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여길 때다. 20대의 불안은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해서 30대의 불안은
그 의미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느껴서 40대 이후의 불안은 의미가 사라질까 두려워서 생깁니다. 불안은 나이를 먹는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20대, 30대, 40대 이후 각각의 시기에 불안은 다른 얼굴로 찾아오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동반자처럼 늘 곁에 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감정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철학자들이 불안을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불안은 자유의 어지럼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곧 무한한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 선택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진로, 직장, 결혼, 이사, 투자.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주는 무게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즉, 불안은 내가 자유롭다는 증거입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는 불안을 느낄 수도 없으니까요. 하이데거도 불안을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불안은 우리를 존재의 본질로 데려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평소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사실은 피상적인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구나. 나는 이 세상에 홀로 서 있구나. 하이데거에게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을 조금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르트르는 불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의 이런 관점은 불안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불안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불안은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안이 없다면 인간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도 않으며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많은 발전은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 미래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우리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동시에 경고도 했습니다. 불안이 과도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이 너무 크면 인간은 절망으로 빠진다. 즉, 불안은 나를 깨우는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안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을 없앨 수 없다면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잠시 앉아있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불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감춥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안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불안을 나누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글로라도 표현해보세요. 나 요즘 좀 불안해.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와 연결되는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불안을 채우려 하지 말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거나 끝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하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불안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공부를 시작하게 만들고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더 철저히 준비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루틴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불안은 흔히 시간이 비어 있을 때 더 크게 몰려옵니다.
밤에 불 꺼진 방 안, 주말의 긴 공백, 예상치 못한 기다림. 이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땐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운동, 산책, 독서, 글쓰기, 명상.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루틴은 불안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5번째, 스스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나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무가치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나는 왜 불안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할까? 라고 차분히 물어본다면 불안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어지럼증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을 통해 인간이 자기 삶의 선택을 자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을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불안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감정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불안은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합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우리를 삼키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혹시 지금 불안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같은 불안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